관련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 지가 이제 일주일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네. 사실 작년 말에 옮기셨잖아요, 급하게.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내년에 옮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다시 청와대에서 뒤에 봉황문의를 바탕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였구나.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새로운 2026년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옮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 컴퓨터도 없는 방 책상에서 아유, 진짜. 맨몸으로 흰종이 하나 넣고 사인하는 척하고 옆에서 김건희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따위 사진만 보다가 진짜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랑해왔던 청와대 청와대에서. 안에서 저 큰 규모 안에서 그 제대로 된 신년사를 볼 때 우리가 이런 국가였지 맞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지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을 그동안 버려놓고 주술적인 이유 때문에 버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좁은 사무실 안에서 도대체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는데 도대체 저희가 어디야 무슨 오피스텔이야 싶은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오피스텔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앉아있던 그 뒷면으로 사우나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네, 씨. 집무실보다 야, 씨. 사우나실이 비싼 그런 공간을 우리가 대통령실하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올해부터 47개 모든 부처의 정책을 100% 생중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대통령이 가지 않아도 장관이나 각 부처에서 하는 정책들을 전부 다 직접 방송을 통해서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감시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한테 소관 업무의 보고를 직접 받아라, 네가. 그 얘기는 뭐예요? 전문성이 없고 보고를 받아서 일 처리 못할 놈들은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각 부처가 일단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수많은 청들과 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니 너무 웃긴 게 분명히 그 부처 아래에 있는 거기에 소속된 청이고 처인데 장관의 지휘 밖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안 와. 안 와.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놈들이 대통령이 와서 보고하라는데 안 가요. 그러고 버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각 부처의 장관들이 그 그립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그립감을 못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 보고 내지는 정책 지시를 못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니네들 쌍판떼기 까고 그거 뭔 얘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알지? 요런 그림들을 이제 상시로 공개해 주겠다는 거야. 그 자리 못 버팁니다, 이제 문역한 놈들. 아니, 그러니까. 청내리가 박아줬다고 내가 1년은 더 해먹고 나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놈들, 이제 바로 국민들한테 처신 제대로 못한다고 잘립니다. 이런 와중에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업무 능력 평가라 그래야 되나요? 수행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58%에서 62% 정도가 나왔는데 63%까지 나왔는데 요게 보수 언론들이 잡은 거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지역에서 63%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전남은 90%고 대구는 30%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51%에서 최소 65%까지 굉장히 골고루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뭐예요? 이재명님 너무 완벽해. 부정평가를 해야 되는. 미흡한 게 없어서 싫어. 왜요? 왜냐면 정치를 갈등을 한다, 민생 경제를 못한다, 국회 협치를 안 한다, 외교 안보가 무능하다. 그거보다도 미흡한 점 왜 없지? 미흡한 점이 없어. 너무 싫어. 너무 완벽해. 그거하고 똑같나? 아까 나한테 댓글 달았던데 문희정 재수 없어. 그런 거지. 왜 재수 없냐면
부족한 게 없네. 미흡한 게 없어서 잴 수 없어. 이거 똑같은 거네. 결이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부정평가 이후 1위가 무려 27%가 지금 대통령이 미흡한 데가 없어서 싫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뭘 빵꾸야. 하나 못해야지 더 싫어할 그렇지. 텐데. 그러면 이거는 뭘 사실상의 하나를 꼽을 텐데. 인정이고 긍정이고 부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소극적 긍정으로 봐야 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유가 너무 이게 말이 돼요? 벽이 느껴지잖아. 잠깐 이거 나 혹시 누가 바꾼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아니야. 진짜요? MBC가 발표하는 건데 그 장단을 어떻게 채우니까 대통령을 볼 때 벽이 느껴지는 거야. 완벽. 그렇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어요. 싫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인간 같지도 않은 윤석열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의 어떤 이제 중점적인 걸 보게 되면 35%는 여전히 33%, 35%는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싫은 거고요. 그냥 싫은 거야. 네. 그냥. 문제는 이제 저 33%는 공산당이 들어오거나 이 외놈들이 들어와서 다시 식민지 체제를 만들어도 얘네들은 안 변할 놈들입니다. 맞아요. 네. 왠지 좋아하겠지. 야 내가 싫어하는 정부 식민지 삼아줘서 고맙다야 이러고 외놈들 지지할 놈들이야. 이 그렇지. 새끼들은. 나는 나라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외놈 밑에서 살아도 나는 국짐이 좋아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문제 이제 나머지 63%가 다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 지지율은 44%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이른바 중도층이 그래도 한 25%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쟤들이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이 중도층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중도는 정책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 중도층에서 국진당 쪽에 섰던 빨간 쪽에 가까웠던 이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 안에서의 한 20% 정도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민주당은 못 믿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기조가 연말 이 국정 운영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소국 지지층을 상대로 해갖고 그 사람들을 돌려가지고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이른바 중도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갖고 이거를 돌렸어, 일부러 중앙일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시도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고, 서울하고 부산만 박빙이다. 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대구, 경북 한 군데를 빼놓고는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국진당 후보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로써 국진당은 확실하게 대구, 경북, 영남 경남이- 자민련이라고 불리는 정말 그렇게 되나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쪼그라들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요건 송작가 TV의 시각이니까 송작가 TV만 시각으로 놓고 봐주세요. 그럼 국진당이 쪼그러진다고 해갖고 국진당이 갖고 있었던 지분을 민주당이 흡수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야 되긴 하지만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종의 과제 같은 겁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부터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재 탕평책이라든지 지역 탕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반 대통령 지지가 아니라 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은 쉽사리 그 사람들을 우리 표로 끌어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표를 노리고 그동안 범진보에 속했던 세력부터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극우에 속했던 세력들이 지금 이 국진당이 흘리고 있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통합하고 모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책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에 수밖에 이낙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문파라고 불리던 하고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들이라든지 조국 혁신당 쪽에 있는 인사들까지도 그 표를 노리고 반민주 연대에 어느 정도 발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빼내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충돌에 있어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부터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을 흔들리고 있는 중도층이나 지금 국진당에서 나왔던 세력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세력들이 그쪽으로 발을 뻗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그 군부를 뗀다 그래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호남 홀대론을 지금 지방 쪽에서부터 강하게 키워 올리고 있는 얘기들이, 아까 이제 호남 쪽에 다 해준다고 했는데, 아니다. 지금 장관 숫자를 봐라. 임명하고 들어오는 인사들 숫자를 봐라. 호남 장관 없잖냐. 이래가면서 호남 홀대론을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낙연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뭐 휴럼 로봇이나 뭐 남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상한가 상승세로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해석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를 거예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들하고도 전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준석이한테도 손을 내밀고, 오세훈한테도 손을 내밀고, 정광훈한테도 손을 내밀면서 민주당을 어떻게든 까내린 상황에서 그 와중에 민주당이 확보 못하는 국진당이 흘리고 있는 더 중도를 주워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으로 나갈 수 있었을 때 지지율들을 확보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김병기나 강선호 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또 어떤 정치적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뭐 김병기나 강선우 같은 사태가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알겠다. 민주당 우리 그 당원들의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과 결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다. 인정할 거 인정하겠다. 민주당 내에 아직도 저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던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이제 다 덜고 가겠다. 우리가 먼저 그렇죠. 자정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터진 게 사실은 오히려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지들이 살라고 또는 우리 내부 안에서도 나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라는 방식으로 김병기가 강선우 녹취 파일을 던져버린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와 관련 얘기는 조금 이따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민주당이 좀 더 중도 보수 진영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또다시 나중에 5년 후에 4년 후에 대선 즈음에 가면 또 51대 49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63%를 왜 민주당은 63%에 근접하게 지지율을 못 얻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 올해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시민들과 당원들이 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